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리액트 뽀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강부터 14강까지는 리액트 심화 기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었어요. 리액트를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API 로직 분리까지 저희가 진행했죠. 이번에 이제 들어갈 파트는 이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즈 메모라는 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즈 메모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언제 쓰면 좋을까 요거를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IT 레이티스트 유즈 메모라고 해서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로 진행하겠습니다. npm 설치까지 하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VS 코드를 열고요. 일단 VS 코드를 열게요. 자, app.tsx 있는데 나머지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카드랑 이런 것만 좀 남겨두고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터미널에서 npm run dev 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 유즈 메모는 어떨 때 쓰이냐? 먼저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쵸, 이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상태를 우리는 source of truth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count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count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count가 증가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원천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핵심 데이터인 거죠. 맞죠? 근데 핵심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뭐 count가 짝수다, 홀수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use state랑 이런 거 계속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잖아요. 배우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쵸? 유즈 이펙트가 변경이 되었을 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여기서 계산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count info라고 해가지고 문자열을 만든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count가 네, 짝수라고 한번 계산해 보면요. count를 이제 2로 나눴을 때 0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0이라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0이라면 짝수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홀수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면 이쪽 있죠. 이 소스 코드가 렌더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이렇게 콘솔 로그 찍어보면 렌더링 되지 않습니까? 제가 카운트 인풋도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되잖아요. 그쵸? 홀수고 짝수고, 그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계산이면은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테이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 넘버스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 numbers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 1, 3, 4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넘버스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짝수들만 한번 계산한다고 보면은 얘를 우리가 필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필터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even 넘버스 필터 들어오는 숫자를 가지고 나는 여기서 참인 결과가 나온 애들만 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짝수 계산 중 계산이 들어갑니다. 계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렌더링이 되면은 항상 여기가 타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even 넘버스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데모를 했을 때도 이제 숫자들을 만약에 보면은 짝수들만에서 가져와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밑에다가 한번 좀 찍어 보면, 그래서 이제 even 넘버스 짝수들 대충 조인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글자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된다면, 자, 짝수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를 해서 저희가 로그를 찍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선 저희 스트릭트 모드 끌게요. 저기 밑에 스트릭트 모드 끄고 앱으로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트릭트 모드 되면 렌더링이 2번 타니까. 자, 어때요? 일단 한번 렌더링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 우리가, 그쵸, 스테이트가 바뀌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연산 또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 개발하다가 보면은 요런 것들 있죠. 이렇게 이제 배열이죠. 배열을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배열을 연산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반복해서 얘네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데이터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이게 100만 개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카운트를 했지만 계속 연산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것도 봐볼게요. 카운트가 아니라 뭐 다른 또 소스 오브 트루스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글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해보겠습니다. use state.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글자를 변경하면 입력된 거를 바꾼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받아볼게요. 이렇게 인풋 값을 넣어서 타입은 텍스트.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면 상태를 바꾸는 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글자가 바뀌는 거지만 애초에 연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디요? 이 부분이 항상 이제 계속해서 파파파파파박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의미 없는 짝수 계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다르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는 유즈 메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렌더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렌더링이 발생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발생을 해야 결국에는 화면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불필요한 계산이 발동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과 같은 경우인 거예요. 예. 이거를 막아보자 하는 거죠. 이것을 막아보자. 우리는 일전에 알고 있어요. 유저 이펙트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바꾸게 되는 거는 좀 너무 스테이트가 한 번 더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도 되면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또 스테이트로 관리하기는 또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또 그러면 이제 even numbers라는 또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도 또 스테이트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기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use memo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이게 개선 전, 이제 개선 후라고 보겠습니다. 개선 후. 자, 일단 주석을 해놓을게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단 받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줘요. 그리고 use memo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존성 배열처럼 또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뭡니까? 내가 해당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처리하고 싶은 것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이거를 even numbers에 대한 부분을 바꾼다고 했을 때 나는 뭐 넘버스가 변경이 되면 그때만 난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만 넣어주고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좀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대로 붙여놓고 자 이거 계산식 있죠. 계산식만 싹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리절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계산된 거에 대한 결과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use map을 사용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계산이 됐죠. 계산이 됐는데 우리가 글자를 아무리 입력한다든지 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언제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즉 이 의존성에 있는 넘버스가 변경이 되면 그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숫자 배열에 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제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set numbers에다가 이제 기존 넘버스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배열하는 거 저희 기억나시죠? 이렇게 구조분해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카운트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때는 사실 렌더링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걸 넣으면은 들어가면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막 됐다가 안 되죠. 이때 안 되는데 숫자별을 딱 넣게 하면은 어때요? 이때 이제 렌더링이 되면서 들어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장점입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넘버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짝수인지 아닌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를 넣게 되면 짝수가 딱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대리님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일단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천 소스가 존재하고 결국에 렌더링은 부득이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부득이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이 모든 계산식 뭐 이런 이제 이런 콜렉션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산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 그쵸 불필요하게 연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even numbers를 쓰면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죠. 간단한 연산 같은 경우는 굳이 use map은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드릴게요. 어떨 때 쓰시면 되냐면 이런 콜렉션 연산일 때 이렇게 배열에 필터를 한다든지 뭐 솔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에 use 메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닐 때는 사실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좀 제가 일부러 억지적인 연산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제가 준비했던 소스가 하나 있는데 자 제가 무거운 연산이라는 걸 하나 제가 위에다 만들게요. 자 무거운 연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몇 개입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 slow function number를 제가 여기 어딘가에다가 넣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슬로우 뭐 리졸트라고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슬로우 리졸트 우리가 여기 찍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 연산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느려요. 보시면은 자, 글자 막 입력하는데 어때요? 연산이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그쵸 무거워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산들이 뭔가 이제 결국엔 지금 뭐예요? 스테이트를 바꾸면은 무조건 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결국에는 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웹사이트의 성능 자체를 무겁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무거운 연산이 있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유즈 메모를 활용해서 그쵸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 결국에 한 번 쓰고 안 하게끔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이게 연산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글자를 입력한다든지 카운트를 변경하게 되면 다 연동이 돼버려서 느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도 한번 개선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이제 개선 전이고 여기다가 이제 슬로우 리졸트 똑같이 할게요. 리졸트 하는데 이제 유즈 메모인 거죠. 이때는 내가 뭐 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대로 넣어서 뭐예요? 여기가 이제 리졸트지 않습니까? 리턴 할 수가 있겠죠. 예. 조금 더 한번 시간을 난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찍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콘솔 타임 해가지고 시간 넣을 수 있거든요. 시작 무거운 작업 끝 이런 식으로 타임 엔드. 자, 이렇게만 하셔도 많이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글자가 됐을 때는 어차피 얘는 연동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카운트를 누르게 되면 그때서 이제 연산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유즈 메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필요할 때, 즉 이제 파생적인 데이터죠. 어떤 파생 데이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유즈 메모를 활용할 수 있다였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결국에 렌더링이라는 것,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그 유즈 스테이트부터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렌더링, 이 리액트에서 렌더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그래야 지금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유즈 메모를 쓰는 게 좋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끔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값이 필요하고 바로 이제 스테이트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었을 때, 즉 렌더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파생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연산이 많이 무겁거나 많이 느려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콜렉션이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하면은 유즈 메모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불필요한 연산을 막을 수가 있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물이 단수됐을 때 그죠? 미리 받아놨던 물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 원하는 그런 계산에 대한 계산 데이터를 한번 캐싱을 해두는 개념으로 보셔도 좋아요. 예.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캐싱했지 않습니까? 연산과 데이터를 캐싱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로직 자체를 캐싱을 해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미리 담아두는 과정이죠. 그게 바로 유즈 콜백인데 다음 시간에 유즈 콜백 한번 다루면서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드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정도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